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부산경마 지급조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허전해요. 그러네요, 좀. 네. 항상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세 명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방송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제가 잘랐어요, 그냥. 고수위원을 잘라서 내쳐버렸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혀가지고, 제가 고수위원은 잘라버렸습니다. 잘랐고. 고수위원 잘랐다고, 이제, 저희 방송은 이제, 항의 때문에. 시청률이 아주 폭락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고수위원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저도 몸살을 지금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막 목도 계속 막 가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오늘은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일 또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금요 방송을 좀 쉬려고 고수위원한테 전화했더니 너는 나가서 찍어라. 그리고 최홍찬 의원을 혼자 이렇게 놔둘 순 없다. 노인네 힘들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일단 나와서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했고 또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고수위원이 없어가지고 좀 허전하긴 합니다. 썰렁하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니 그 사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지간하면 안 빠지죠. 그렇죠. 네, 정말 어지간하 몸이 막 엄청나게 아파도 안 빠지는데 뭐 이번 주 좀 그랬어요. 이번 주는 아니고 오늘 금요경마. 그렇죠. 금요경마는 그렇고요. 서울경마는 아마 합류를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고수위원의 승부경주가 몇 경주인지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승부경주만 공지하는 것도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둘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경마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이상형 조교사 그래. 무려 5승이나 네. 뭐 그냥 뭐 다 되더라고요. 그냥. 뭐 카우보이 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난주에 상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인 그래서 이상형 조교사에 대한 이번 주 말이 또 좀 나오긴 해요. 될 만한 말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싹 쓸어 먹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형 조교사가 지난주는 거의 뭐 히어로급의 그런 성적을 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경주는요, 이혁호가 9경주, 최홍찬 의원이 이제 8경주를 메인 승부경주를 잡았어요. 8경주와 9경주가 메인 승부로 저희 준비되어 있고요. 또 추천경주는 최홍찬 의원이 4경주, 그리고 이혁호가 6경주, 이렇게 금요경마 승부경주 잡았습니다. 10개 경주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오늘은 우리 최영찬 의원에게 말을 많이 넘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1경주 11마리가 이제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인데요. 글쎄요, 이제 뭐, 레이디 차터들을 믿는다면, 후창만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고만고만한 편성이다 보니까 얘조차도 못 믿는다면 아주 까다로운 경주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최영찬 의원. 어떤 말씀인가요? 일단 천지명운이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어요. 네네. 그렇죠. 원래 외곽 게이트 선행 진짜 못 갑니다. 그렇죠. 부산은 전쟁을 하니까. 그렇죠. 발주가 아무리 빨라도 이게 선행을 못 가는데 그 무리한 힘을 하고 마지막 그 200m 되니까 후닥후닥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섰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좀 거리가 멀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병합훈련까지 다 했고 설동복기수인데 설동복기수 특징이 그래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인기만 다 부러뜨리고 복병하죠. 복병하고 다 막 입상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 경주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감은 상당히 유리하다 보여지고요. 또 한 마리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면 훈련은 8번이 좋더라고요. 요게 약간 그렇죠. 네, 소속주마 앞이라고 각각 이제 요일별로 따따라 각각 병합적으로 시행해 주는데 같은 육군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복귀를 봤더니 데뷔전은 1200은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나 하고 안장을 봤더니 이제 결국은 용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하고 일요일은 용군이 편일 거예요. 용군이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인기마 비인기마 그거 따져갖고 아마 배당률이 달라질 텐데 서울에 8명의 기수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기술을 이제 서열순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도 김용균 기수가 탑이죠, 탑. 탑입니다. 탑이에요. 그래서 이 김용균 기수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배당 한번 바람 불고 안 불고에 따라서 그 배당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어쨌든 훈련은 8번이 좋고 전개상은 10번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수 기근 현상이죠. 부산경마장은. 그 능력 있는 기수들이 이제 대거 빠지면서 그냥 김용근밖에 안 보이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영찬 의원이 천지명원과 막강질주를 추천하셨는데, 저도 막강질주는 되게 세게 봐요. 저는 제 관리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심사 때 저는 이 말이 힘이 좀 붙으면 네. 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법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네. 장거리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아빠는 동서대로고 엄마는 막강해. 그 예전에 서울경마장 이제 8조에 있었죠. 그렇죠. 그 권진환 기수였나? 네. 권진환 기수가 이제 김옥성 기수 밑에 있을 때 권진환 기수가 많이 타던 말 조망만에 한 430km? 근데 1군까지 올라가는 근성이 굉장히 좋았던. 근데 막강해나 이제 동서대로에 보면은 동서대로 자마들도 거리 적응력이 좀 짧아요. 막강해 자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막강질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거리 경주에 출전하면 저는 분명한 능력이 된다라고 봤던 말이고, 여기다가 사실 편성도 고만고만해서 저는 이번에 세게 봤는데 여기다 조교까지 지금 최영찬 의원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거 8번만 막강질주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만 레이디 차트 등에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 많았는데 저는 인정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개 자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서, 자, 인기말 레이디 차트도 인정하고요. 막강질주를 복병마로 말씀을 드려보고 1경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2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이고요. 9마리가 출전을 한 경기 편성이에요. 승분전을 치르는 말들이 이제 기세가 좋은데 주행 습성이 비슷해서 충돌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죠. 선두권에서요. 최영철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는 지금 직전에 선행을 나가서 버틴 말이 의외로 많아요. 4번 그렇죠, 5번 그렇죠, 6번 그렇죠. 1번도 선행하려다가 선행 못 가니까 그냥 서버렸고. 인코스 말들이 진짜 발빠른 말이 많습니다. 누가 장악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가장 빠른 말, 의지 있는 말이 결국 이제 앞에 간다 보이는데,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19주 말들이 거의 2주 만에 출전했을 때 입상에 받치지 않더라고요. 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뭔가 아쉬웠던지 아니면 상태가 이상이 없는데 이건 4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출전시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감량의 이점을 갖고 있는 최상현 기수의 베리베리 굿이라면 전개상의 선입권 정에 뭐가 앞에 가든 뭐가 선입을 가든 같은 선상의 선입 자리에 안착할 수 있는 베리베리 굿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하겠습니다. 네, 8번마 베리베리군. 그러니까 19조는 마필 자원도 워낙에 많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어요. 말이 좋으면 출전 주기가 일주일 만에도 예전에는 출전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연속 출주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전에는 부산경마장에서 일주일 만에 출전도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막 일주일 만에 내보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아끼질 않아요. 아끼질 않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리베리굿도 뛸만 하니까 2주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승분전 치르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1번은 플로이드 벨리를 한번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 판단을 좀 해봐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선두권에 나설 만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안쪽 게이트예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 중에. 근데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려고 그러다가 그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면서 이제 직선에 퍼졌는데 그게 1200거리였고요. 이번엔 1000m입니다. 여기다가 감량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플로이드 벨리가 뛰어왔던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편성이라 사실 여기 승분전 치르는 말들 있잖아요. 센 말들하고 뛰어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센 말들하고 뛰고 견뎌왔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안쪽 1번 게이트라면은 플로이드 벨리가 상당히 재밌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이드 벨리 추천드리고 최영찬에는 베리베리고 추천드렸는데요. 이게 워낙에 지금 1번만 플로이드 벨리부터 외곽의 9번만 영광의 태양까지 전부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두 마리 끝나고 또 하나 추천하고 하면 더 헷갈리실 수 있는. 근데 이거 한 방 들어오면 이거 짭짤할 것 같은데요. 매장 기가 막히죠. 네. 근데
그 플로이 벨리와 베리베리고 저희가 추천한 이제 그 두 마리가 한 방으로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 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두 마리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 국내산 육군경주 말 7마리 단출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자, 7마리 경주인데 요거 최영찬 의원. 뭐 3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올 축으로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편성 때문에. 네, 뭐 초강력 쪽으로 팔리겠죠? 자, 도전권 말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각 마필, 나머지 이제 3을 빼고 나머지 6마리들이 각각 이제 장점과 단점을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데,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말이 저는 실전 띈 말들은, 지금 3을 제외하고는 뭔가, 부족한 걸음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콜드스타가 여기서는 데뷔전이지만 특히나 23조가 지지리도 신마성부에 좀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야마 기술을 기승시킨 거는 그냥 기승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어쨌든 간에 한 발을 쏘줄 수 있는 그 기수고 원더풀 스타하고 병합할 때 원더풀 스타는 물론 상위군이기 때문에 붙들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채찍을 때리면서 그 원더풀 스타에 딱 따라 붙여갖고 조교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강한 열심히 한 조교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콜드스타 이마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전을 띈 말들 중에 썩 내키는 말이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콜드스타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신마가 출전을 해서 이제 최영찬 의원은 상승 주니어 인정하고 콜드스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띈 말들 중에 요번에 한 번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아마 최영찬 의원도 생각하고 계셨을 말 같은데요. 오버마 금포해성입니다. 금포해성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이제 인기 2위를 모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금포해성의 매력은 저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형이라고 봐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상당히 잘생겼고 데뷔전에서는 이제 스타트가 안 좋았고 여기다가 이제 사행 악벽을 보였습니다. 말이 다른 말들하고 좀 놀래다 보니까 막 사행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금포해성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 말이 가지고 있는 체형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정상적인 스타트와 정상적인 주행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나머지 말들 모두 다 이길 수 있다. 오히려 되려 그냥 상승 주니어까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상승 주니어를 빼자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죠. 절대 못 드리는데 금포해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어코가 평가하고 있는 오버마 금포해성의 능력은 상승 주니어를 이겨도 할 말이 없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마 금포해성을 이어코는 추천마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요번 경주는 최영찬 의원의 집에 준매승부 경주죠? 예. 네, 최영찬 의원의 준매승부 경주인데 어떤 말인지 좀 잠시 뒤에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 까다로운 경주인데 생각보다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저는 그렇죠. 8번은 바람의 질주가 지금 출전한 말들이 대체적으로 거리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인기를 좀 이번 경기에 모아줄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 경기 편성은 인정 안 되죠. 무슨 천지교태를 반마실 이겼으니까 편성은 인정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어떤 놈이 편성이 인정이 되겠냐고요.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이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거리에 대한 적응력, 휴양 이후에 계속 1400을 고집하는 이유, 점점점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대영 기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김병학 조교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변수정 마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최근에 상금벌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8번만 바람의 질주는 승부 의지도 대단히 높지 않겠냐 보고 있어요. 그래서 8번만 바람의 질주 추천드리고요. 자, 최영찬 의원 준매승부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경주 편성이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센 말도 없고 다 고만고만해요. 또 거리저가 없는 말들이 지금 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결국 뛰어봐야만 이번에 능력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교 모습 자체를 본다라면
거기에 이제 포커스 확정을 지은 말이 한두 번 나와요. 바로 9번입니다. 위대한 픽처. 요게 이제 1군 게임에 나오고 있는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하고 병합을 하는데, 물론, 그 마필의 세계 최고가 얘한테 포커스를 맞춰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뭐 채찍을 때리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밸런스 자체를 똑같이 맞춰주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포커스를 두 마리 똑같이 맞출 수도 있고, 하위군에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마필의 숙제는, 거리 검증이죠. 그렇죠. 요거만 극복을 해준다면 저는 그 훈련 모습에서는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문제는 얘를 위해서 이 경주의 승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얘에 붙이는 상대마죠. 그 상대마가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이 또 이 경주에 같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혁훈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람의 질주 배팅공 가져가는데 더 좋은 말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는 배팅 승부로 첫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위대한 질주는 인정하겠다. 그 얘기죠. 위대한 질주 인정하고 맞습니다. 이제 후착을 나만이 노리고 있는 그 말로 때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용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를 굉장히 어렵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최용찬 의원에게 그 말이 뭔지 살짝 물어봐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자, 까다로운 경주지만 최용찬 의원은 굉장히 자신있게 준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 자, 만 7마리가 출전했어요. 7마리 경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까다로운 경주는 굉장히 까다롭고 네. 출전수 적은 경주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자, 5경주 7마리 경주. 저를 분노케 했던 놈도 나오고요. 자, 최홍찬 의원이 먼저 가겠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7마리 출전인데, 액면상으로 본다면 이게 그래요. 경주마가 간혹가다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팔든지 안 팔든지 간에 흙을 맞아본 말이라고 안 맞아본 말들이 틀리죠.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 경주에서 유일하게 흙을 안 맞아볼 말이 골드스카예요. 직전 모습이라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고, 무빈이 원래 주로조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감히 말씀드리는데, 무빈 그냥 갑자기 출전한 거예요. 조교 안 하다가. 그렇다면, 이 경주가 깨질까봐 13조에서 아마, 부랴부랴 쓴 것 같은데, 강동원 쪽에서 딱 보니까, 나머지 6마리 다 발주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골드스카이를 위해서 쓰지 않았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앞장 선행만 간다라면, 1600이라도, 최하 2차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 맞죠? 이런 생각에서, 골드스카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말 7마리인데, 여기 한 마리만 출전하지 않아도 경주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경주가 깨집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거나 뭐 그러게 되겠죠. 근데 강병원 마방에서 느닷없이 무빈을 이제 뭐 전문용어로 이제 찬조 출연이라고 하죠. 네. 찬조 출연을 시켰어요. 경주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조교도 안 된 말을 여기다 괜히 썼겠어요? 이번에 뭐 속보 한 바퀴 타보니까 말이 기가 막혀. 이번에 뭐 때리면은 그냥 오겠어. 이러고 썼겠냐고 여기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경주를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왜 성립을 시키냐? 박동석 조교사를 위해서 성립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라이스 조교사를 위해서 성립을 시켰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성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골드스카이는 쉽게 못 빼는 말입니다. 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를 괴롭힌 말이 하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7번 아치예요, 아치. 진짜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요. 이건 아치가 아니다. 이건 양아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봤던 걸음 때문에 좀 둔탁하기는 해도 지난번에 편성이 약해서 뛰지 않겠냐 봤는데 오히려 실전을 뛰고 나서 더 둔탁해졌어요, 말이. 말이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아니,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도 이게 좀 팔릴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보려고요. 영원히 그냥 저에게는 양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고요. 자, 4번화 포커스 라인을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건데 지금까지 뛰어왔던 내용 자체로 따져놓고 보면요 가장 좋아요. 좋고 이게 훈련 자체의 그 변화도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지금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드스카이하고 포커스 라인이 두 마리가 여기에 뭐 한 마리 더 낀다면 럭키보베 정도인데 얘네들이 선두권에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있느냐? 그건 이제 골드스카이와 포커스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최용찬 의원이 골드스카이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포커스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골드스카이와 포커스 라인의 단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세게 본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로 갑니다. 이혁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네요. 14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하필 잡아도 이런 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았을까? 근데 진짜 어렵죠. 네, 좀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배당 맞고는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준메인을 잡았고요.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네, 더블베이 친 게 좀 많아요. 네, 맞네요. X를 한 번도 못 쳤어요. 자, 백면상의 지금 현재 뭐 인기권은 그래도 얘가 인기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삼다공주를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직전에 제가 음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못 맞췄어요. 터치스타하고 역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삼다공주 세게 봤잖아요. 예. 이마필이 흙을 안 맞으면 더 뜁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과연 흙을 이번 게이트에서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터치스타하고 들어오면서 터져버렸어요. 안쪽 따라가고 모래 맞고 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내용 자체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경주가요, 발주가 아싸하게 빠른 발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삼다공주에게는 뭐 타임 자체가 솔직히 1분 15초 3이면은 호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지금 현재 월등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직전보다 조건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 대한 반응 자체가 물론 덜 뛸 때 있고 직전처럼 흙을 맞고 또 잘 뛸 때 있는데 경주력이 똑같다라면 한 번 더 노리고 가져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저는 삼다공주 뭐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팔리죠. 더 팔리는 말인데 삼다공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다공주가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약간 좀 더디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부터 뛰지 않겠나 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최영철 의원이 경주 내용을 기가 막히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앞에서 뛰는 말들은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빠르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만한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다공주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준메인 승부로 이번 경주를 잡았는데요. 미스터 켈리입니다. 미스터 켈리를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믿고 있어요. 미스터 켈리라는 말 자체를 사실 뭐 별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쁨애가 거의 뭐 인기 거의 꼴찌에서 그렇죠. 아니 무슨 말새끼가 무슨 뭐 산삼을 먹었나 아니면 뱀가루를 먹었나 저는 기쁨애 저게 뭐 하는 말이야? 그게 뭐가 막 설덕보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기쁨애와 에크미가 들어왔던 경주인데 그래서 이제 그 160배가 터진 경주인데 정상적인 경주 전개와 정상적인 경주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스터 켈리가 인기순위 1위를 모으고 깨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스터 켈리가 느린 말이 아니고요. 이번에 거리를 1300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미스터 켈리라는 말 자체가 다소 좀 단거리 추입을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성 자체는 빡빡합니다. 게이트 꽉 찼죠. 뭐 바닥패 괜찮은 말들 많죠. 앞에서 뛸 말들 많죠. 근데 미스터 켈리가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가 똑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번 미스터 켈리는 저는 확실하게 믿는 배팅의 대가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착을 배당이 나와줄 만한 말들 쪽에 지금 눈길을 제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대끼리 막걸리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미스터 켈리를 놓고 아예 배당으로 때릴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배당마들이 쏙쏙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이혁호가 사실 적중 경주 수는 많지는 않아요.
많은 경주를 적중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필요할 때 그 배당 막권, 한방 막권 이런 막권들 잘하거든요. 딱 그 이어코와 어울리는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준메인 승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스터 켈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미스터 켈리가 부러지면 이어코도 부러진다. 하지만 미스터 켈리의 배당이 터진다면 이어코는 한구라를 했을 것이다. 자신있게 한번 6경주 준메인 승부로 말씀드리고요. 함께 해주신다라면요. 짜릿한, 뭔가 가슴에서 용서 숨치는 그런 기쁨을 좀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로 가겠습니다. 7경주. 말 8마리 나왔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우열은 좀 드러난 경주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7경주 최영철이 뭐 세게 보는지 한번 보시죠. 뻔한 인기 1위 말이죠. 원한 거, 네. 어플리트. 아니요, 바람의 전설. 그렇죠. 바람의 전설. 네, 승부마지만, 이거 뭐, 선행을 견제할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월드 히어로가 얘 견제하기는 어렵고, 일단 뭐, 좋습니다. 계속 지금 청성공주라는 말하고 계속 붙어 다니고, 계속 하루를 안 가지고, 병합훈련하는 모습 자체에서 오히려 스피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여주었던 말인데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또다시 선행을 간다라면 저는 그냥 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의 전설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4.5kg이나. 예, 또 감량까지 좋아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감량입니다. 4.5kg. 지난번에 그것도 뭐 양호주로 해서 22초 플랫을 끊고 1300을 뛰었던 놈이 그래서 우승을 했던 놈이 그 다음 경기에 딱 나왔는데 이거 웬걸 승분전이라고 4.5를 빼주는 정말 레이팅 제도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레이팅 제도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제 5번마 어플리트 코레도르하고 바람의 전설이 아마 대끼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월드 히어로 기막혔을 때 뭐 미스터 피크 뭐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릴 건데 바람의 전설은 선행 가면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저는 6번만 기막힌 선택을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귀 자체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진짜 말 못했다. 오경환 기수가 탔을 때는 경주 초반에 선두권에 좀 붙었으면 그렇게 맥없이 외곽에서 무리한 경주 진행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스타트 하면서부터 너는 가라 뭐 아주 조교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일단 깨진 거고요. 지난 경주 같은 경우도 초반에 별다른 추진 없이 가다가 또 진로까지 막혔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밀리고 뭐 난리를 생쇼를 떨었던 그런 말인데 이게 기막힌 선택 같은 경우가 지난 2월 27일 날 대풍년하고 뛸 때 모습, 클라이밍하고 뛸 때 모습을 보면은 혼합 경주 나가서 경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그런 복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좀 불운하거나 아니면은 실수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뭐 5번마 어플리트 코레도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7번마 바람의 전설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좀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길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부여받았는데요. 6번마 기막힌 선택을 이번 경주에 좀 추천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5번마 어플리트 코레도르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고수위원 있었으면요.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10번은. 어플리트 코레도르는 일단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어찌됐건 저는 어플리트 코레도르보다는 기막힌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선택한 경주. 총 9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이 경주 편성 자체를 보면요. 지금, 경쟁이 있는 마필이 몇 두가 눈에 보입니다. 승군전을 보이는 마필이, 딱 승군하고 보니까, 4군. 좀 널널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팔려줄 수 있는 경주고, 자, 직전에 이제 인기를 끌어놓고, 거의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말들이 또, 다수가 또 몇 마리가 보여요. 여기에 이제, 점핑 출전한 마필까지 한데 어우러진 8경주가 바로 제가 선택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중에서 믿고 노리는 충만은 있어요. 된다. 인기 순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기 순위 앞선에 인기 1위 아니면 인기 2위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제 마음에 굳은 축입니다.
얘는 안 부러진다 생각하는 축이에요. 근데 그 마필에 붙일 수 있는 말 한두가 남들과는 다르죠. 남들은 덜 버는, 아무래도 이제 긴가민가 쪽으로 상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승부예요. 믿고 때리는 겁니다. 뭐 어느 거 하나 남을 데 없이 좋다. 뭐 훈련도 좋고 경기 모습도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노리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인기권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메인 승부로 때리자. 자, 지난주에 일요경마에서 제가 점배당을 갖다 버리고 에크미를 놓고 8.3배에다 단통을 때려드렸어요. 자, 그 경주를 생각하면요, 이 경주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짜릿짜릿해요. 자, 금요 8경주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승부 9경주로 갑니다. 자, 금요경마,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죠. 9경주인데요. 14마리가 이제 풀게이트예요. 게이트로 꽉 채웠고,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사실 출전한 대부분의 말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볼드킹즈 같은 말들이 인기 끌면 이어콘이 용서가 안 되는데요. 용서가 안 돼요. 뭐 소사라? 11번만 소사라? 이런 말들이 팔리면은 제가 인정이 안 돼요. 이번 메인 승부는 제가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2번만 볼드킹즈 같은 말들 잘라버리고 11번만 소사라 같은 말들 잘라버리고, 아니 엄청난 복병마들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뭐 윈사인 같은 경우도 4.5kg 감량, 그리고 1400, 1600 좀 긴 거리 뛰다가 거리를 내려온 말들도 있고요. 왜 어려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느냐? 적중했을 때 상황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어려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느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이어코가 강력하게 대가리라고 주장하는 말이 하나 출전을 합니다. 여기다가 후착도 말씀드린 대로 볼드킹즈나 소사라 같은 말들이 팔리면 이런 거 전부 다 자르죠. 이어코만의 강대가리, 여기에 붙여서 배당으로 때리는 경주. 오랜만에 고배당 메인 한구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제가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멍수 아낄 이유 없다. 구멍수 아낄 생각 없어요. 경마는 맞춰서요. 돈을 따는 게 이기는 거고 그게 장땡이지. 멋부린다고 경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어코가 준비한 금요경마 메인 승부는 9경주입니다. 14마리 출전한 경주, 어정쩡한 인기 맞자르고 이어코만의 강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때리겠다. 자, 금요경마 9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 부담 없이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 함께 해주신다면 대구라 찬스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0경주로 갑니다. 8마리가 출전한 경주 편성이에요. 2등급 1800m. 마지막 경주 고수위원이 그리워지네요. 언제나 우리 지급조서의 마무리 투수였고요.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를 고수위원이 추천 경주로 가져갔죠. 네,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경주 적중을 했고요. 네. 적중을 또 했고, 저는 또 일요일날 부산 경마 마지막 경주를 적중했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그렇죠. 경주를 적중하면 하루 종일 죽쓰고 있다가 일주일 내내 죽쓰다가요. 이거 어떻게 한강을 가야 되나? 한강 가서 어떻게 뭐 뛰어내려야 되나? 고민하다가도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맞추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다음 주가 또 기다려.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왠지 욕하는 팬도 없고, 마지막 경주는 그래서 중요해요. 마지막 경주 저희 또 반드시 좋은 거 전달해드리고 적중하도록 하겠고요. 최영찬 의원 10경주 뭐 세게 보느냐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거 뭐 웬만한 말 다 팔릴 것 같아요. 팔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산 패청도
좀 승부를 했는데도 그래서 또 팔리죠.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가 한번 승부를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 한두를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제가 거론을 안 드린 말이에요. 안 드렸어요. 한번 패배하고 나니까 야 요거는 이런 거는 괜히 내 멋으로 추천드릴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입상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이 경주 딱 편성 보니까 여기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오전장에 제가 이만하고 병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말 하이군하고 병합을 하면서 둘이 같이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인데 하이군도 좋았고 얘도 좋았다. 세계 최고예요. 자, 예전 같으면 얘가 선행도 앞장도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요. 따라가도 전력이 되는 그런 말별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저는 이마필 진짜 적중을 한번 해야지 내가 이건 뭐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지만 한번 내가 풀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승부 경주로 가져가면서 진짜 세게 한번 노렸었는데 못 들어왔을 때 진짜 지구멍 들어가고 싶어. 내가 그때 아마 인기 어정쩡 팔리고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못 봐도 이 정도로 못 보나 이런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그 마필이 세계 최고가 다시 또 좋게 보였습니다. 물론 8마리 출전 마필 중에서 얘가 입상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세계 최고가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 최고를 추천드리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복수 열전이죠. 뭐 이어코 개념으로 이제 한 놈만 팬다. 그렇죠. 그런 말 있어요. 4대 진짜 안 맞는 말. 그리고 진짜 단 요만큼의 의심도 안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배당판 바람 불고 바닥을 때립니다. 그러면 진짜 숨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언젠간 복수할 거야. 진짜 자괴감 들어요. 그 말이 최홍찬 의원에게는 세계 최고였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어찌됐건 편성 만났고 이번에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조교가 좋아졌다. 자, 3번가 세계 최고. 좀 들어와가지고 오늘 최홍찬 의원 이제 꽉 막힌 그 채증을 좀 뻥 뚫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세계 최고 최홍찬 의원 추천하고요. 자, 저는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게 1800이면 그러니까 선두권이 강하지 않으니 근데 말이 8마리밖에 안 되니까 직선적으로 추입을 할 때 진로가 막힐 염려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출전 두수가 적으면 추입마들도 유리해요. 그러면 추입 능력에서 누가 제일 괜찮은가를 따져보면 7번가 톱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는 사실 최상현 기수가 상대들도 강했고 가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 뭐 가봐야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진로 막히면서 또 뒤로도 밀렸고. 근데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 탄력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같이 뛰었던 말들이 플레인 캠프나 뭐 챔프라인이나 이런 말들이었다는 얘기죠. 1900도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 1800은 지난 경주에 뭔가 화끈한 모습 보여줬고 노조무 기수가 전에도 그랬는데 부산의 능력 기수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잘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수도 저는 최상현 기수보다 노조무 기수가 더 마음에 들고 부담 능력도 적당하고 저는 선두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성산패총이 선행 가는 경주라면 톱스프링의 추입은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번마 톱스프링을 마지막 경주 추천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예상의 이 멋부리기로는 또 제가 대한민국 최고였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멋을 부려봤더니 팬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요즘 멋을 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찬 의원이 아까 잠깐 우리가 NG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멋을 부리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써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는 멋부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우리 팬 여러분들이 돈 따서 돌아가시는 거 제가 완전 뭐 쓰레기가 되더라도 우리 팬들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희 마음은 그런 겁니다. 언제나 우리 팬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지는 자존심도 내던질 자신이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둘이서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뭐, 그래도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현장 예상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자,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에서는 고수위원 함께 할 거예요. 그때 죄값을 제가 톡톡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현장 예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